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나 되게 말이 많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내려갈까봐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락업 해제가 있었잖아요. 저는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해볼까 하거든요. 이 SPY를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조금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투자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SPY ETF예요.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건 테이퍼링이나 뭐 금리 인상 이런 되게 경제적으로 불안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SPY를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조금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문제는 운용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네. 지금 이 PD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매달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네네. 이미 한 400만 원 정도 주식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매달 투자하는 전략을 조금 융통성 있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 예를 들면 매달 100만 원씩 기계적으로 매수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연말에 한 번쯤은 조정이 올 것 같으니까 매달 적립식으로 100만 원 하는 거를 보류했다가 네. 조정이 왔을 때 한꺼번에 투자할 것인가. 그런 식의 어떤 운용상의 전략은 만들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어차피 SPY나 뭐 QQQ나 네.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네.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네. 굳이 어떤 뭐 조정을 예측할 수도 없는데 그걸 뭐 지금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네. 터지 포인트는 제가 대표님 유튜브 초반에 이것저것 보면서 좀 공부할 때 혹해서 샀던 종목이에요.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고 전기차가 커지려면 전기 충전소가 많아져야 되는 거는 사실이니까. 뭐 점유율 1위 기업이니까. 네. 최근에 락업 해제가 있었잖아요. 저는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해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네. 그러니까 20불 밑으로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려고 나도 지금 보고 있거든. 지금 한 23, 22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사실 차지포인트 같은 기업도 아직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고 하지만 이 전기차라는 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고 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도 앞으로 계속 투자가 들어가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는 계속 투자를 해서 네. 확장을 해 나갈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의 네.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건 좋은 전략인 것 같아. 투자 기간은 명확하게는 안 잡았었는데 장기 보유를 할 목적이거든요.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잡을 때 어떤 네. 기준점을 하나 보자면 이 시장의 성장성이 꺾이는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봐봐. 성장이 정체된다라고 보는 그 시기가 있어. 네. 그 시기가 뭐 2030년이 될지 뭐 2026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이 성장성이 정체되는 그 정도 시기에 1차 매도 포인트를 잡는 시기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입사하고 초반에 환영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RTPY 스펙 기업을 말씀해 주셨었어요. 초반에는 그 10불 위아래로 크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를 한지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래요? 술 많이 마시는데. 아무튼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이제 오로라라는 회사가 RTPY랑 스펙 합병한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이 회사 주식을 계속 들고 가도 될지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네. 이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나의 투자 컨셉은 뭔지 그걸 먼저 정해봐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에게 큰 변화가 오는 4차 산업혁명 네. 거기에 수혜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게 나의 컨셉이었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건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은 뭐 첫 번째로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뭐 클라우드, IoT, 의료혁명, 뭐 로봇, 3D 프린터, 미래에너지 뭐 이렇게 9개 키워드에 대해서 관련된 산업이나 생각나는 어떤 기업들을 좀 자유롭게 적어본 건데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이 키워드별로 1등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지. 자, 전기차 같은 경우 1등 기업이 어디지? 전기차는 테슬라죠. 현재까지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테슬라니까. 네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는 기업들 있어? 웨이모가 떠오르고요. 구글 웨이모. 네, 웨이모가 떠오르고 테슬라도 하고 있죠. 방금 얘기했었던 오로라도 자율주행 네. 관련된 기업들이고. 저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뭐 현대차도 있고 많이 있지만 현재 자율주행 관련 기술 리더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1등 기업에 투자를 할지를 결정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아직은 1등이 아니지만 주가가 저렴한 유망한 기업이 있다면 네. 그런 기업에 투자해도 되겠지만 중요한 건 나의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지. 네. 나는 무조건 1등 기업에만 투자하겠다 또는 1등이 아니더라도 1등이 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겠다. 네. 이런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1등 기업이 어딘지 알아? 클라우드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1위가 아마존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네. 3위가 구글이야. 만약에 클라우드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 현재 1등 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아마존에 투자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네. 일단 이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음. 첫 번째 원칙을 갖고 네. 이런 각 산업별로 1등 기업이 어디인지를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보는 거죠. 각 키워드별로 1등 기업. 그런데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나 되게 말이 많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내려갈까봐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는 뭐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뭐 기사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나 같은 경우는 좀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거든. 네. 지금 이 그래프는 버핏 지수라는 건데 버핏 지수.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에 GDP를 나눈 거야. 네네. 그러니까 GDP 대비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이 그래프가 올라가겠지. 네, 그렇죠. 근데 올해 한 3월 달쯤에도 이미 버블이다, 거품이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 근데 지금 버핏 지수를 보면 네. 사실 역대 최고로 올라가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그냥 내 기준에 맞게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너무 네. 뭐 언론에 너무 휩쓸릴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열 구간인 건 맞긴 해. 과거 50년 동안 지금 현재 버핏 지수가 가장 높게 네. 올라가 있고 올 3월 달이면 이때쯤이었는데 이때도 역대 최고점을 넘어섰다라고 계속 바보를 경고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 네네. 근데 지금 거기서 더 올라갔거든. 근데 사실 유동성 장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푼 만큼 그 돈이 증시에 또 유입이 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이 수치만 갖고 버블이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네. S&P 500 기업들의 배당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배당률이 낮거든. 네, 그러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지.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갔다는 의미지. 네. 그러니까 지금 S&P 500 기업들의 배당률이 얼마나 큰지를 봐도 지금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네.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S&P 500 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에 S&P 500 기업들의 전체 순이익을 나눈 값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PER이라고 보면 돼.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순이익 대비 주가가 올라갔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굉장히 높이 올라갔었고 네. 지금 현재 S&P 500 PER을 보면은 역대 최고는 아니야. 지금 IT 버블 수준까지는 아니고 네. 그만큼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연준 자산의 변화거든. 네.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인데 네. 지금 2020년 초에 이 회색으로 된 부분 여기를 확대해 보면 네. 코로나가 왔을 때 연준 자산이 급격히 늘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돈을 푼 거 아닌가요? 돈을 푼 거지.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 국채나 회사채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네. 연준이 이만큼 돈을 시장에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네. 그 유동성으로 풀린 자금이 증시에 유입돼서 나스닥 지수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주시해서 보는 거지. 이 부분만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 자산이 코로나 초기만큼은 아니지만 네. 약간 완만하게 우상하고 있잖아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제 과거의 어떤 변화를 보면 지금 이 시기에는 자산이 줄었거든. 이때 주가 변화를 한번 보면 연준 자산이 감소하던 시기는 네. 주가도 좀 횡보하거나 약간 재미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거의 어떤 경제 지표들의 변화를 보면서 현재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본인이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이나 뭐 이런 방송이나 너무 이렇게 좀 사실 유튜브처럼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그런 아무래도 기사를 많이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좀 자극적인 문구가 많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 없고 내가 딱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체크하는 경제 지표들 그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네. 계속 체크를 해보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게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너무 지금 과열된 구간인 것 같고 네. 언젠가는 한번 조정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매달 투자하는 투자 금액에서 조금 참고 있다가 네. 조정이 왔을 때 모아뒀던 돈을 한 번에 또 들어가는 그런 운영의 어떤 방식을 좀 바꿀 수 있겠죠. 네.